손녀는 몰랐습니다. 서랍 속에 묻혀있던 낡은 통장이 평생을 버텨온 할머니의 비밀이라는 거요.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통장 맨 끝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 집을 떠난 형의 이름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저금 통장이 한 가문의 30년 원한을 무너뜨릴 열쇠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낡은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죠. 할머니 방 안에는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검게 벗겨진 서랍, 반쯤 떨어져 나간 손잡이. 그 앞에서 손녀 은지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낡은 라디오를 옮기고 사진첩을 털어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서랍. 은지가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삐걱 금이 간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툭! 그 순간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노란 종이, 모서리마저 달아있던 봉투. 은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농협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아 글자조차 흐릿했죠. 할머니 이름 맞네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치는지 페이지마다 적힌 숫자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수천만 원이 고스란히 쌓여 있던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죠. 30년 전 새벽 어스름이 막 내려앉은 시간. 허리 굽은 여인이 물을 이고 재래시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등에는 땀이 흘렀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호객 소리가 터졌습니다. 무 사가세요. 오늘 무 아주 싱싱해요. 사람들은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자리에 앉아 물을 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죠. 점심 무렵 낡은 비닐봉지에서 참치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장사가 끝난 저녁, 할머니는 늘 집 앞 노란 장미 화분에 손을 얹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오늘도 조금 모았네. 손녀 은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곧장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이 놓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통장? 은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여기 돈이 이렇게 많아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식탁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죠. 혹시나 우리 애들 힘들 때 쓰라고 평생 조금씩 넣어둔 거다. 순간 방 안은 숨조차 무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오래된 통장. 페이지마다 적힌 숫자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손자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집 한 채도 살 수 있겠어요. 가족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기는 팽팽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낀 거다. 우리 식구들 혹시라도 힘들면 쓰라고 모아둔 거야. 말은 잔잔했지만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때 손녀 은지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가족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거기엔 송금 내역이 있었고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형 이름이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틀림없다. 집 나간 우리 형 이름이야. 20해 전 가족 버리고 떠난 그 사람 이름이야. 누군가의 호흡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식탁 위 물잔이 덜컥거렸습니다. 은지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굴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큰아빠 맞아요? 아버지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 인간한테까지 돈을 보낸 겁니까? 우리 가족 버리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듯 했죠. 은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방 안은 눈물과 분노로 뒤섞였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를 굽힌 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었어.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호와 은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20해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골목. 젊은 사내가 낡은 트렁크를 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눈물로 붙잡았죠.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젖은 어깨,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날 그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이 통장에 있는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버려도 미워해도 결국은 내 아들이었지.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스쳐갔지만 그보다 무거운 공기가 식탁 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통장의 마지막 장을 비췄습니다. 거기엔 매달 반복된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박성철.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형 이름이다. 틀림없다. 식탁 위 통장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 평생 그 사람을 증오하며 살았어요. 가족을 버리고 빚만 남기고 떠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목소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통장을 매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엄마가 아파도 집에 돈이 없어도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큰아빠한테 주셨습니까? 눈물방울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깊은 주름 속에 더 큰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서 큰형과 격렬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식이냐? 집안 말아먹고 도망치려는 거냐? 큰형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못 버티겠다. 이 집은 내게 감옥이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큰형은 집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깊은 상처와 분노뿐이었죠. 아버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그 인간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어머니,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아들로 여기십니까? 왜 돈까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셨을 리 없잖아요. 분명 사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통장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기록을 살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지막 송금은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수취인은 이미 사망하셨어요.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망하셨다고요? 직원은 안타깝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몇 달 전입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돌아가셨죠? 은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빠가 이미 돌아가셨대요. 혼자 병원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갔구나. 며칠 뒤 가족들은 큰아버지가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무 기록에는 오래된 지병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버티지 못한 채 홀로 세월을 견뎌왔던 겁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 돈. 그 돈으로 약을 사고 겨우 연명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록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그 사람을 살려왔던 거네요.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결국 할머니 덕분에 큰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버지를 끝까지 아들로 품으신 거네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려도 떠나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보내주는 것뿐이었지.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굵은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미워만 했어. 증오만 붙잡고 살았어.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로 품으셨구나. 방 안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뒤늦게 큰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라한 장례식, 사진 한 장, 국화 몇 송이, 그리고 외로운 방명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 나는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어. 그러나 어머니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결국 나만 미워한 채 살았구나. 병원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고인은 마지막까지 이걸 지니고 계셨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해맑게 웃는 형제들, 아직 젊던 부모, 그 곁에 어린 아이들. 아버지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형도 잊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통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노란 장미 화분이 놓였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밝혔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통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지. 통장은 끝났어.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형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마음이었네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작은 손이 아들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미워한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지. 은지와 민호도 다가와 손을 포개었습니다. 세 세대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작은 울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노란 장미 화분 앞에 섰습니다. 창밖 바람에 화분의 잎사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촛불은 미약했지만 모두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할머니처럼 우리도 가족을 끝까지 붙잡을 겁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버지를 잃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굳게 붙잡아야겠죠.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통장 위를 비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을 버텨온 사랑의 기록이었죠. 노란 장미가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통장은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이어주는 진짜 힘이라는 거요. 돈은 사라져도 가족을 향한 사랑은 세대를 넘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